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지금 미 해군 항공모함에 F-35와 F-18 슈퍼 호넷이 동시에 같이 탑재되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F-35로 완전히 대체되는 게 아니고 병행해서 24대씩 아마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슈퍼호넷은 나중에 FA-XX 6세대 전투기로 교체가 돼서 5세대인 F-35와 6세대인 FA-XX가 또 항모에 같이 운영될 예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슈퍼호넷을 지금 F-35에 거의 근접하는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업그레이드를 단행을 했고, 그 업그레이드된 최신형 버전을 지금 미 해군이 도입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앞으로 우리 KF-X KF-21의 어마어마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최근 중동에서 각광받았던 미국의 지상형 펠랭스 시스템, 이른바 센츄리온 시스템의 중국판이 등장했습니다. 중국판 센츄리온은 30mm 게틀링 기관포를 채택했는데요. 총신이 무려 11연장인 괴물로 등장했습니다. 중국이 주요 시설의 C램, 즉 저고도 방공과 미사일, 포탄, 로켓 방어 용도로 30mm 11연장 게틀링 기관포를 이용한 방공 시스템을 개발해 공개했다고 중국 북방공업공사 노린코가 관련 영상과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1130형 근접 방어 기관포 기반 지상 방공체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시스템은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중국 해군용 11연장 30mm 근접 방어 기관포를 육상형으로 개조한 것인데요. 골키퍼 시스템과 유사한 형상의 무려 11연장 30mm 기관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네덜란드의 30mm 골키퍼 시스템을 불법 복제해서 730형 근접 방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번에 나온 제품은 730형을 그대로 육상형으로 만든 LD2000 시스템의 11연장 버전으로 1분에 무려 10,000발, 1초에 166발의 30mm 기관포탄을 퍼부을 수 있는 무지막지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황당한 것은 현재 노린코가 이 시스템을 20연장까지 늘려 분당 발사 속도를 20,000발 이상으로 늘린 괴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노린코는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드론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살상력 극대화 목적으로 분당 발사 속도를 증가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 시스템이 인민해방군에 실제 배치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C램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총신을 마구 늘려 발사 속도를 높이는 이 정신나간 발상 역시 대륙은 다르다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의 골키퍼 시스템, 그거 그대로 그냥 해킹해가지고 만들었던 730이죠. 그래서 중국은 뭐 630, 730 뭐 이런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6, 또 7, 이 숫자는 그 총신의 숫자예요. 그래서 630 같은 경우는 6총신 게틀링, 그리고 730은 7총신 게틀링, 뒤에 30은 30mm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30, 뭐 다시 편하게 이야기하면 1130인데, 그래서 11총신의 30mm 기관포, 앞으로는 2030이 나오겠죠. 20총신의 30mm 기관포. 그런데 이걸 뭐 해킹해가지고 그대로 뺏긴 거, 뭐 그건 뭐 어쨌든 중국이 그동안 해오는 그런 비열한 짓인데, 그걸 해서 왜 했냐? 이제 드론들이 워낙 많이 날아오니까 앞으로 지금 뭐 예멘의 후티 반군도 드론을 가지고 사우디 유전을 공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육상에서 방어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AK-730, 730 같은 경우는 분당 70발, 분당 4,200발, 초당 70발을 쏘죠. 그런데 이건 이제 초당 166발을 쏘니까 그냥 툭툭툭만 해도 수십 발씩 날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새카맣게 몰려오는 이 드론들, 이런 것들을 제압하는, 방어하는 용도로 쓰겠다라는 것인데, 너무 무거워서 이게 뭐 골키퍼 시스템, 그 골키퍼 시스템이 9.9톤인데 그걸 뺏긴 거, 이거 뭐 10톤 넘겠죠. 중국이 소재 기술이 네덜란드보다 떨어질 테니까 그 10톤 넘는 걸 이렇게 11총신으로 만들었다. 당연히 탄약과 뭐 이런 그 유반 시스템이 훨씬 더 덩치가 커져야 되겠죠. 그러면 십수십 톤이 될 텐데 이걸 트럭에 얹고 다니려면 힘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총신이 녹아나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를 넘어서 이제 6세대 전투기 시제기가 날아다니고 있는 세상에서 미 해군이 4.5세대인 F-18E 슈퍼호넷 전투기 신규 발주분을 처음으로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같은 슈퍼호넷인데 기존에 나와 있던 슈퍼호넷과는 차원이 다른 기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보잉이 제작한 F-18E 슈퍼호넷 블락 3 초도 양산 기체 2대를 처음으로 인수하고 전력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9월 28일 보도했습니다. 신규 생산 형태로 78대가 생산되고 기존 550기 전량이 업그레이드될 슈퍼호넷 블락 3 사양은 기존의 슈퍼호넷과는 차원이 다른 5세대 스텔스 전투기와도 거의 대등한 수준의 전투가 가능한 강력한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보잉 측의 설명입니다. 블락 3 버전은 F-35를 압도하는 최신 칵핏 시스템을 채용해서 대화면 터치식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고 미션 컴퓨터와 전술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교체해서 자유자재로 협동 교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네트워크 전투 플랫폼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또 기체를 전면 재설계해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 것은 물론 컨포멀 연료 탱크를 장착해 슈퍼호넷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던 항속거리 문제를 해결했고 신형 무장 파일런을 적용해 12발의 공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해서 강력한 장거리 함대 방공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개량은 최신 사양의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IRST의 장착인데요. 제작사는 이 센서를 이용해 전방 90도 각도에서 160km 범위 내의 F-117과 B-2, F-35를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혀서 스텔스기와의 거의 대등한 교전을 벌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차세대 전투기 전력화가 완료되는 2040년대 중반 이후까지 F-18EF 블락 3 버전을 F-35와 함께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방침인데요. 미 해군이 장기 사용과 수출 성공으로 대당 7천만 달러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기종이 미래 수출 시장에서 우리 KF-21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할 예정입니다. 참 우려스럽네요. 미국이 그동안 항공모함에서 사용했던 F-18 호넷 전투기 시리죠.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덩치 키우고 해가지고 F-18EF 슈퍼 호넷을 만들었는데 엔진도 달라요. 그냥 이 레가시 호넷은 F-404 엔진인데 우리 T-50에 들어간 엔진이죠. 이건 이제 F-414 엔진, 우리 KF-21에 들어간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도 업그레이드 되었고. 근데 기존의 슈퍼호넷에 있던 것보다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엔진은 또 같은 414 엔진이라 하더라도 엔진 출력이 20%나 더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KF-21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이거하고 뭐 차이가 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바람이 있다면 차이가 없이 우리도 그 20% 업그레이드된 그 엔진이기를 기대하고요. 아무튼 뭐 컨포멀 탱크 장착하고 해가지고 슈퍼호넷의 최대 약점이 이 전투 행동 방향이 짧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전투 행동 방향이 한 850km 정도 됐는데 F-35C 같은 경우는 1100km 아닙니까? 그러면 협동작전 하려면 같이 날아가야 되는데 슈퍼호넷은 뭐 가다가 그냥 돌아와야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함으로 통해서 이제 F-35C하고 근접한 그런 전투 행동 반경을 또 확보를 해서 같이 협동 전투 가능하다. 그런데 이 보잉의 주장으로는 보잉은 일단 록히드 마틴하고는 적이니까 F-35는 록히드 마틴 아니겠습니까? F-35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특히 전자장비 이거는 F-35보다 더 업그레이드됐다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뭐 대형 칵핏을 설치를 해놓고 다 터치 스크린식으로 할 수 있는데 IRST를 가지고 160km 밖에 있는 B-2나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적외선 탐지 장비입니다. 그 적외선 탐지 장비 가지고 160km 밖에 탐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뭐 그렇게 되면 무서운 4.5세대 전투기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IRST 장비의 덩치가 굉장히 크다 이겁니다. 외부 연료 탱크 600갤런짜리 그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따로 달고 다녀야 된다는 약점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저걸 가지고 연료 탱크 600갤런짜리를 장착하면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적외선 탐지 장비를 장착했을 때 16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진짜로 보잉의 주장대로 160km 밖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면, 물론 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게 후면에서 탐지하는 것인지 전면에서 탐지하는 것인지는 몰라요. 전면에서 160km 밖에 있는 스텔스를 탐지할 수 있다. 이건 뭐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이죠. 후면에서 탐지하는 거예요. 뒤에서 뭐 꼬리에서 열이 확 나오니까 제가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전면에서 그걸 해낸다? 이거는 정말 무지막지한 기술인데, 보잉이 전면에서 정말 스텔스기를 160km에서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미 해군 항공모함의 전력은 강화되는데, 문제는 이걸 2030년대 후반까지 미 해군은 쓴다. 그리고 이걸 순차적으로 6세대 전투기인 FA-XS하고 교체한다. 그러면 2040년대 이제 초중반까지 또 운용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KF-X가 나오는데 KF-X하고 겹친다 이거예요. 보잉의 설명으로는 RCS도 떨어졌다. 기체를 재설계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떨어졌냐? 그냥 호넷이라고 생각하고 비춰보면 안 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또 완벽한 센서 퓨징 능력. 그러니까 F-35하고의 차이점은 스텔스가 아니라는 것뿐이지 나머지 센서 퓨징이라든지 이 모든 건 F-35에 못지않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KF-X, KF-2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이게 더 싸요. 또 미국이라는 이 외교적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KF-X의 앞길에 F-16V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덩치가 더 크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건 뭐 덩치도 비슷하고 또 쌍발 엔진이고 미국이라는 또 어드밴티지가 있고 또 가격은 또 우리 KF-X보다 더 싸고, 이거 우리 KF-X, KF-21의 앞날에 먹구름이 얘 때문에 잔뜩 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